예, 안녕하십니까. 유니브 클래스의 윤문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학업 고민을 위해서 시간표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곧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공부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니브 클래스에서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전교 1등 내신공부법 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의 2학번으로 재학 중이고 스튜디오샷 채널에서 활동한 서주은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면 내신이 상당히 높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시나요? 1학년 1학기는 1.28이었고요. 1학년 2학기 1.28, 2학년 1학기 1.07, 2학년 2학기 1.0, 3학년 1학기 1.0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속 전교 1등을 하신 거네요. 2학년 때부터 잘 나왔죠. 이런 비결이 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하는 기말고사쯤 돼서 왜 계속 깨는 느낌이 없을까? 특히 수학이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학에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과 그 공부의 양을 투입을 했어요. 그때 수학을 딱 깨고 나서 고등학교에선 공부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내가 전 과목에서 모든 노력을 절대적으로 들여야겠다. 그 전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게 정말 많은 양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뚫고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네. 거죠. 준 학생처럼 학교 내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사연이 도착했고요.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의 목표 대학은 인서울 공대이지만 지금 저의 내신이 3.5등급이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때때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서울 공대를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공부 의욕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학원 시간이 아닌 그 외에 혼자 공부해야 하는 시간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내신 시험 기간에 주단위 계획 스케줄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학원비로 많은 지원을 받고도 잘해내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정말 높은 성적을 받고 싶습니다. 유클 선생님들 저를 꼭 바꿔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인서울 공대를 가고 싶어하는 3등급의 학생이었습니다. 저희가 인서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세종대학교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점대 초반입니다. 인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서울처럼 얘기할 수 있는 학교가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입니다. 여기는 2점대 중반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서울은 국민대, 숭실대, 광운대, 여기는 2점대 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는요,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준 학생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3학기가 남았거든요. 성적을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기보다는 올려야죠. 그렇죠. 올려야 합니다. 지금 3등급, 4등급 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1등급 학생들이 이걸 유지하는 것보다는 괜찮단 말이에요. 사실 피크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성적인데 어떻게든 올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 둘 다 내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신이 학교를 결정하고 생기부 내용이 합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이 안 나오면 학교 상향 지원이 안 됩니다. 따라서 2학년이면 모의고사 이런 거보다 내신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을 딱 보면서 느낀 점이 일단 상승하고 있어요. 학생이 노력하겠다는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과학이 좀 많이 올랐는데 수학이 그쵸. 네, 다 올랐는데 수학은 4네요? 제 생각으로는 4등급은 공부 안 하는 겁니다. 본인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4등급은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과학 성적이 제일 좋은데 수학이 제일 낮고 이런데 지금 인서울 공대를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학 한 과목만 잘 나와도 공대 입시에서 유리한 대학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학 점수가 좀 높아서 상향으로 대학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학종이든 교과든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고요. 반대로 수학이 높은 학생이 상향으로 써서 합격한 경우는 있어요. 수학 잘 나왔을 때는 우상향이 가능하지만 과학이나 다른 과목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이 수학 공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긴장감이 높다 보니까 문제를 읽지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열심히의 기준을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4등급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수학을 딱 깼을 때 열심히의 기준을 알게 됐거든요. 점심시간, 쉬는
시간, 모든 시간을 수학에만 집착을 했어요. 문제집 한 8권 정도를 2회독을 하고 와,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면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수학에 목숨을 걸었을 때 열심히의 기준을 다시 알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한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문제집 한 권을 이번엔 다 풀었다고 이제 8권 한 권. 네, 차이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나 이 정도면 열심히 했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그 열심히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요, 수학 말고도 영어에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특히 영어 그 암기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서 공부를 잘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지루하고 영어 내신 암기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했는데 고3 때부터는 와 진짜 이제 질리기 시작하고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는 장치들을 걸어놨어요.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멱살을 잡고 내가 공부하도록 이 책상에 앉힐 수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자. 좀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암기할 때 넣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지문 암기를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읽으면서 하면 되게 재미없고 딴 생각으로 흘러가고 이러니까 좀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본인한테 약간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식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학생한테 설명하듯이 문법 포인트들 설명을 하면서 하면 말로 내뱉기 위해서 정리가 되는 거고 말로 한번 내뱉었으니까 그게 자기 귀에도 들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학생도 이번 학기의 중간고사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이 학생이 이번 학기 시간표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뭔지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뭔 얘기지? 이 지렁이 같은 이렇게 쭉 이거 뭐야? 지렁이가 지어가고 있어요. 정돈된 시간표를 볼까요? 맨 위에 8시부터 8시 20분까지 플래너 짜기가 있어요. 그날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계획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거는 거의 일관성이 없는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걸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 또 플래너를 보면 계획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하기 전에 뭘 할까가 아니고 하고 나서 적은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루틴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딱 2가지를 꼭 말씀드리면 하나가 주도성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일관성입니다. 이 일관성은 모든 학생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일관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은 학생은 내신 기간에 준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내신 같은 경우에는 5주 플랜을 잡았어요. 5주로 잡았던 이유는 첫 주는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수행평가도 있고 갑자기 체험학습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에 의해서 좀 내 계획들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아예 한 주를 미리 더 해놓는 거죠. 그럼 이제 첫 주를 조금 이제 한 달이니까 하면서 정말 의지를 활활 불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4주 플랜을 먼저 보시면 처음에 이제 2주 동안은 계속 교과서 N회독, 자습서 N회독 그런 시간들을 2주 정도 구성을 했고요. 3주 차부터는 이때부터가 좀 메인이에요. 문제를 진짜 많이 풀었어요. 와, 내가 이거를 시험 전까지 다 풀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문제를 푸는 거에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개념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시기인 거예요. 3주 차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꼭 써야 하는 건 오답노트예요. 오답노트 없으면 솔직히 저는 공부를 거의 안 한 거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오답노트에 몰랐던 개념들, 나의 실수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4주 차부터는 오답노트도 암기해 주는 거예요. 이 오답노트에서 내가 몰랐던 부분, 못하는 부분들을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면서 훈련하고 적용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의 시간표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학원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한 15시간 정도를 학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은 학생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에 따라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학생 스타일이 만약에 자기주도성이 있고 혼자서 인강을 커리큘럼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표죠. 장난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 반?
이동하다가 하루 다 가요. 체력도 소모가 되니까. 그렇죠. 저는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표를 짤 때 수학의 비중이 좀 높고 국어, 영어 비중이 좀 비슷하고 과학 비중이 좀 작아야 되는데 이 학생은 수학보다 과학 비중이 제일 높아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지금 그리고 수학 성적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과학을 유지하면서 수학을 올려야 되잖아. 그쵸. 시소타기 하면 안 됩니다. 과학은 유지하면서 수학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국어가 조금 자신 있는 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성적은 그렇다고 해서 1, 2등급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국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국어도 루틴처럼 이날은 이 정도는 꼭 해야 한다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면 이동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학원과 이제 집이 좀 멀어서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들었는데요. 이동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만원 버스에서 이제 이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영어 단어장 조그마한 거 만들어놔서 영어 단어라도 쫌쫌따리 외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시간표를 한번 저희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을 통해 학생의 수정된 시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학원, 수학학원을 갔으니까 복습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월화는 복습 시간을 넣었고요. 수요일은 영어학원을 간 다음에 복습이 없고 휴식이 있어요. 영어 복습을 집어넣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수학학원하고 영어학원을 가는데 뒤에 복습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 이동 및 휴식인데 이제 복습을 좀 해라. 목요일은 스터디 카페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학 문제 많이 푸는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을 집어넣었고요. 국어가 이 시간표에 없잖아요. 문학 세지문, 비문학 세지문씩 푸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금토일이라도 2시간 정도 문학 세지문, 비문학 세지문 이렇게 시간 맞춰놓고 풀고 오답하고 이런 시간들을 꼭 확보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스터디 카페 자습이 교회 가기 전에 있는데요. 여기는 좀 보충 수업처럼 못했던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갔다 오신 다음에 국어 인강을 이때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은 과학학원을 또 가요. 이동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인강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 가서 과학 인강을 보고 그리고 토요일 밑에 있는 과학학원도 뺐습니다. 그 시간에는 차라리 수학 공부를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학을 집어넣었고요. 일요일은 그 한 주 동안 본인이 못 지킨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 좀 보충을 해줘야 되고 수행평가 준비하는 시간도 정말 일주일에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루틴이 막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수행평가나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없다면 일주일 동안 못했던 것들, 미흡했던 것들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표를 짜봤는데요. 이렇게 루틴을 만든 만큼 학원 숙제나 다른 것들은 최소한 학교에서 짜투리 시간을 다 활용을 해서 다 끝내고 나만의 그 공부 시간은 꼭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서울 공대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될 수 있다 없다를 100%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안 하면 100%안 된다는 건 보장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하는 건 공부고 공부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서울 공대를 희망하는 3점대 중반 학생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거기에서 정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면 거기서 딱 뛰어넘을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장담해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그 노력을 투자해봤으면 좋겠어요.